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난솔로 리뷰 방송 라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들 다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자꾸 기침을 하니까 그 기침 소리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오늘은 옆에 물을 좀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안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좀 텐션을 팍팍팍 올리고 싶은데 이게 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디까지 선을 두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 아직 가늠이 안 돼가지고 더 편하게 말하고 싶긴 한데 이게 혹시나 출연하신 분들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로 들리면 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욕하는 건 좀 그러니까 뭐 이미 뭐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좀 편하게 좀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일단 오늘은 이제 나나솔로 5화입니다. 28기 5화. 지금 사실 본방하는 편들이 점점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돼가지고 저도 빨리 그걸 보고 싶긴 한데 뭐 지금 좀 바쁜 시기라서 이거를 그냥 원래 정했던 대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혀차고 이런 좀 방송에 라이브다 보니까 방송에서 좀 방해가 되는 듣기 어려운 그런 소리들이 자꾸 섞여 들어가서 좀 죄송해요. 자, 형수님이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 명의 여자분과 함께 데이트를 나갔다 오셨는데 나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뭐 갔다 와서 불평불만을 표현하시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영수님은 답답한 사람이긴 해요. 왜 이러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틀 차인데 무슨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하고 갔다 와서 전부 다 너에 대해서 너가 누굴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데이트 한 번 했고 이제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 돼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서 뭐 사실 이 출연자분들의 가장 큰 힘듦이 여기도 막 3시간 주무시고 4시간 주무시고 잠이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멍한 느낌이 들어서 나의 행동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거를 좀 조절이 안 되죠. 그리고 영숙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서 닭죽을 끓이려고 하십니다. 이런 거 보면 영숙님 진짜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호빵도 막 호빵을 계속 드신 것처럼. 그리고 이 닭죽을 하시는데 저도 혼자 살아서 닭이 좀 사실은 우리 가격도 그렇고 이렇게 적당하게 요리하기가 좋은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닭곰탕이나 이런 닭곰탕을 옛날에 엄청 자주 해 먹었거든요. 끓여놓은 뭐 소금만 넣어서 먹어도 2, 3일 정도 저녁으로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솜씨 좋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은 확실히 영숙님의 강점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옛날에 나오셨던 그 꽃게탕 하셨던 영수님, 그분도 참 그런 건 참 좋았는데 다른 거에서 매력을 너무 깎아 드시는 그런 점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닭을 뜯으면 엄청 힘들고 피곤하겠죠. 조금 식히고 뜯으셔도 될 텐데 손이 뜨거워 보이네. 그리고 항상 이 데이트를 앞두고 나서 이 커뮤니티에서 굳이 남의 이야기를 안 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겪은 데이트가 좋았다, 데이트를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변했다, 이 정도만 하면 좋은데 그 남자가 이랬다더라, 그 여자가 저랬다더라, 이게 나발 불기 시작하면은 오해가 생기고 테이프 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많이 나오는 이야기, 결국에는 영수님 이야기밖에 없죠. 여자 3분하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계속 왜 영수는 확실하게 표현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성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지금 이틀차. 근데 따지자면 이틀차긴 한데
통성명을 하고 나의 사전 정보를 알려준 지는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3일차 아침인데 그런데 뭘 어떻게 결정할까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하다가 생각든 건데 이분들 보시면 다 결혼은 빨리 하셨잖아요. 그거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막 6개월 만나고 결혼하시고 막 이런 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 정숙님, 영숙님이 다 그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네요. 아 그렇구나. 아 머릿속에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했어요. 왜 이렇게 지금 3일째 아침 상대의 정보를 안 진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막 너의 마음은 어떠냐고 이렇게 정했냐고 이렇게 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였네요. 난 몰랐네. 물음표가 느낌표가 됐습니다. 오, 그래도 두 분의 매력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객관적이지 않고 저의 완전 100% 주관적인 생각으로 일단 정희님이 제일 매력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는 옥수님, 그 다음에는 영자님 이런 순으로 할게요. 영자님이 조금 더 높으셨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아니겠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경수님은 이제 나이 차이가 일단 너무 크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 나이 차이가 나도요. 이 사고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 느낌의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그 경수님은 좀 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도 둘이 같이 재미를 느끼는 거에서 하하호호 하고 같이 깊게 생각할 거에서 같이 깊게 생각할 수 있으면 뭐 차이가 있어도 사실 우리 현실에서 봐도 나이 차이가 있지만 잘 사시는 커플분들 부부분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네, 경수님은 조금 너무 진중하다 하셔야 되나? 사실 재미가 좀 느껴지지는 않죠. 압도적인 외모가 없다면 재미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잖아요. 특히 지금 이 회차에 보면 저는 그걸 할 수 있으신 분이 상철님 같아요. 상철님. 그냥 누가 와도 편하게 하고 영수님도 편하게 해주는데 상철님은 좀 재미가 있는 편안함. 영수님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철님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안 재밌습니다. 본인이 재밌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좀 별로예요. 기침이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이사이의 시간들을 데이트를 못 가더라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이성이 있음에도 안 하는 거는 아깝죠. 기회가 아까워요. 여기까지 왔는데 갔으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평소에 나와 다른 페르소나를 좀 끄집어내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아침에 잠이 많이 부족해서 다들 일찍 깨어나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좀 실수나 좀 급한 마음의 선택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영수님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영수님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무래도 좀 영수님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니까 같이 데이트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를 엄청 많이 날리세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숙님이 영수님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나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게 팡 하고 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현숙님은 좀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철이 이미 나한테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죠. 상철님이 근데 그만큼 분위기를 좀 스무스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5박 6일 중에 3일 차 이제 사실은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절반의 시작이죠 이제. 아침이니까. 네, 너무 어렵다. 이 돌싱이라는 조건 자체가 일반적인 기수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더 고민하면서도 더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수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경수님, 명식님 너무 좀 화이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들도 다 좋으신 분일 텐데 하지만 짜장면은 가혹하죠. 그리고 전 회차에서 저녁 술자리에서도 나오고 이 다음 회차인가 거기서도 나오는데 현숙님은 진짜 이 마음의 변화가 뭐 안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도 막 쓱날 때랑 기분 좋아질 때랑 호다닥 호다닥 바뀌긴 하는데 이게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눈빛이 좀 살벌하던데요. 솔직히 좀 무서운 눈빛이에요. 조금 옆에 있으면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거기다가 영수 상처를 서로 앞에 두고 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이거는 안 좋은 모습이긴 하죠. 뭐 내가 너한테 호감 있었어 하는데 딴 남자 옆에 두고 나 너한테도 호감 있어 하는 게 뭐 다른 솔로가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그런 걸 하면은 좀 아무래도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영수님은 항상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재요. 나중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죠. 상철님은 근데 진짜 이 성격이 좋으신가 보다. 본인이 안전지향이다 뭐 이런 말도 하셨지만 분위기 자체를 되게 재밌고 부드럽게 잘 풀어주는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서도 핵심적인 말이 많아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은 현숙님도 그렇고 뭐 정숙님도 그렇고 영숙님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대상과 내용이 바뀌어서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그리고 정숙님이 컵을 쏟아서 대화의 흐름을 끊는데 저게 뭐 자연스럽게 못 쏟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일부러 한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죠. 한 35% 정도는 일부러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영수님은 뭐 밖에서도 회사 운영하느라 바쁘시고 여기서도 데이트 운영하시느라 바쁘시네요. 근데 영수님이 참 이
뭐 키나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 되게 뭐 외모도 약간 호감상이고 좀 편안하고 이렇게 좀 뭔가 깔끔해 보이시고 관리도 잘 되시고 뱃살도 거의 없어 보이시거든요. 충분히 매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맺고 끊음이 좀 확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정숙님은 이제 주로 팔짱 공격을 하시죠. 팔짱 공격을. 근데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걸 못 얻어가시니까 계속 좀 뿔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 딱 정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맹목적이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제 저도 안전제일주의여서 항상 돌다리와 비상구를 파놓는 사람이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잘못될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데 영수님은 내가 고면 고다 하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멋진 모습일 수는 있죠. 그리고 영수님은 계속해서 똑같이 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만나는 모든 이성분들에게 나는 생각해볼 게 많다. 너랑 이런 부분은 잘 맞는 것 같고 또 너의 이런 부분은 나한테 되게 매력적이다. 근데 내가 한 4일차까지는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또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지를 주는 느낌처럼 남는데 근데 저는 영수님 솔직히 이해가 가요. 답답하긴 한데 영수님의 속뜻이 이해가 갑니다. 영수님이 뭐 팍 해가지고 한 사람 딱 해가지고 고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네. 그럼 내가 시간이 들더라도 충분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계속해서 대답해줘. 조금 조급하신 것 같아요. 어떤 관계에서든 조급하면 조금 긍정적인 결말을 맞이하긴 힘들죠. 조급함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또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라 잘 안 되긴 하는데 다들 그렇게 마음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조급해지지 말기. 굉장히 영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렇게 나한테 호감이 있으신 분, 내가 호감이 있으신 분은 다 최대한 동등하게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표현도 안 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삔또 상해가지고 나중에 쓱내잖아요. 말하니까 좀 화가 나네.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신 출연자분들 중에 몇몇 분이 그런 포인트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꼬집어 버릴게요. 굉장히 쿨한 것처럼 다 알아볼 사람 있으면 다 알아봐 이러는데 남 알아보러 가면 눈에 불 켜죠. 이 자식 나한테 안 왔네 하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와우. 아침에는 분명히 화기애애한데 저녁 술자리까지 가면서 그 데이트를 거치고 서로 아주 막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 아주. 여기 안에서 다 끝장을 좀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 말씀하시죠. 출연자분들께서 이제 한 5일차쯤 되면 이제 최종 선택을 앞두고 나면 내가 마음이 통한 상대에게 최종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게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딱 정해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안에서 충분히 밀도 깊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한 관계에서 시작을 나가서 해보는 거고, 그게 안 되고 호감은 있는데 여기서처럼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대일만 지금 나가시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 뭐 알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호감은 있고 최종 선택은 해버렸어요. 그러면 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케바케 사바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딱딱 뭐 맺고 끊음을 해버리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그 상대방은 부담을 좀 느끼겠죠.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T라 가지고 너무 감성적인 사람은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감성적인 분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줍니다. 남들이 보면 F예요 할 정도로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신 분들은 힘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서 안 되면 인연이 아닌갑다. 어딘가에 나의 좋은 인연이 있겠지. 인연을 찾아 떠나야지 하고 홀홀홀 하고 가면 되죠. 다음 인연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70억 이상이 될 낀데 아마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미니멈 60억이잖아요. 그죠? 뭐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사람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자연히 그리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부터 잘할게요.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상대방 내가 원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철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냥 조금 호감이 있어서 살짝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뭐 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산책 같은 걸 이용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데이트로 나가서 알아보겠다. 저는 좀 아까워요. 그냥 여기 안에서 공용 시간에서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 짧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할래요? 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느낌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데이트에서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데이트 나가서 알아보고 막 이러시면은 그 갔다 와서 안 좋은 감정, 좀 실망스러운 감정 이렇게 남으면 좀 아깝죠. 물론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철님 굉장히 좀 그 생각이 괜찮으시네요. 그 차 타고 올 때 그 신혼여행지 어디예요? 그거 좀 별로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자상한 것 같아요. 챙겨주는 거 보면은 현숙님이 그런 점을 딱 느끼시고 되게 이렇게 호감을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닭죽을 진짜 맛있게 끓이셨어요. 와, 솜씨는 진짜 끝장납니다. 근데 저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내 남자에 집중을 해야 되실 텐데 저거에 집중하고 본인 남자에 대한 이야기나 호감은 건너듣고 건너 흘리고 영수한테 두리뭉술하게 한다 하지만 본인도 두리뭉술하게 하고 나중엔 가서 잡두리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기수는 남자분들이 매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아침에 뭐 전기수분들은 또 뭐 바닥에 붙어 계셨는데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긴 해요. 자, 남자분들도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항상 중요한 내용은 그냥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런 거 정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끝냈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가 사실 남을 통해서 남에게 간다는 게 그게 좋은 이야기라도 내가 뭐 호감을 가지지 않은 상대 혹은 싫어하는 사람한테서 그 말이 들리면 기분이 확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뭐 어떻게 할까? 뭐 야 어제 좋았는데 뭐 맞는 부분이 있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 뭐 너 내가 뭐 이런 부분은 나는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 이런 것들 나를 중심으로 나 위주의 말을 좀 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영철님은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영철님은 굉장히 솔직히 까다로우신 기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도 막 외모, 키 뭐 이런 것들 딱딱딱딱 세워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압도하는 게 피아노. 근데 그거를 가서 너 피아노 때문에 좋아. 이거는 조금 저는 뭐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3일째니까 확실히 누군가 한 분은 정확한 호감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남성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철님께서 확실히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죠. 어제는 이제 분위기 좋은 술자리였고 현숙님이 옆에서 왕 해주니까 특히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현숙님은 상철님이 원하시는 걸 진짜 제대로 해줬어요. 왜? 상철님은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추앙받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거를 현숙님이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적인 생각을 살짝 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가서 생각할 문제라 생각하시고 마음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다시 현실 문제는 가지고 와야 되죠. 사실 상철님께서는 아무래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아기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현숙님하고 그냥 이렇게 막 쑥쑥쑥 잘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도 키워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게 아니면 뭐 현숙님께서 한 명이던가 자녀가 그랬으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둘의 관계가 계속 지속됐을 것 같아요. 상철님께서는 근데 이제 현실의 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죠. 충분히 고민될 만합니다. 그리고 저도 리뷰를 할 때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출연자한테는 좀 유하게 말할 것 같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하시는 출연자분들한테는 조금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네요. 이해해 주세요. 제 방송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요. 내 마음이지롱. 근데 현숙님의 적극성은 진짜 칭찬해 줄 만합니다. 이게 조금 과하다 혹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하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요. 다른 그냥 일단 당당하게 가서 너 좋아해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높게 삽니다. 왜냐면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막 내가 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으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너 좋아한다 말할 때 그 심장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거의 부정맥이죠, 부정맥. 그리고 특별한 데이트가 한번 시작이 됩니다. 사진 선택 데이트로 인해 가지고 옥수님과 영수님이 하게 됩니다. 아기 때 사진 나오는데 저도 아기 때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조금은 귀여운 편이었어요. 그 사진관 모델을 했었습니다. 아기 때. 지금은 큰일 났죠. 사고다 사고. 옥수님은 아기 때도 엄청 귀여우시네요. 그대로 자랐네요, 진짜. 뽀글머리가 생머리 된 느낌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진 데이트는 현숙, 영식, 옥순, 영수 이렇게 두 커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 데이트는 항상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약간 숨 돌리기, 약간 세이브 포인트, 화토불 그런 느낌으로다가 나갔다 오죠. 그리고 하나 더 특별 데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옥수님과 영식님. 그래서 옥수님은 데이트를 2번 나가게 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이런저런 유머가 되게 많으세요. 예, 되게 재밌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래 티키타카가 잘 맞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첫인상부터 사실 영수님이 워낙 좀 압도적이셨어요. 일단 되게 댄디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성민아님은 왜? 도대체 왜? 물론 저도 송인아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괜찮다는 거 이해는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안 넘어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나 매력적이어서 여성분들이 안달을 내는 걸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근데 매너는 진짜 뛰어나십니다. 이거는 진짜 인정. 매력 있으세요. 형수님 매력이 있어.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 마음이 안 넘어간다 이거죠. 이래야 되나? 3명씩 나가야 되나?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오고 가는데요. 일단 영호님은 이 아주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옥수님에게 확신을 드렸죠. 그래서 옥수님은 딱 결정하실 때 잘 흔들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영수님이 참 괜찮다고 느끼는 건데, 그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런 걸 하거든요. 이런 매너와 태도는 진짜 좋으세요. 매력 있으십니다.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알겠어. 영수 매력 있다. 그리고 이 틈만 보이면 틈 사이에서 또 자기 어필도 하시고 감아 버리시죠. 이런 거는 솔직히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또 열받긴 해요. 계속 똑같은 이런 태도로 하는 거. 거의 앵무새죠. 사람만 바뀌고 말은 똑같아. 표현은 똑같아. 근데 영수님 마음이 이해가요. 3일차까지 나는 오늘까지 아니 내일까지도 다 알아볼 거야. 4일차 저녁 때서 정할게. 뭐 이거죠. 근데 영수님 말은 좋아요. 말은 다 좋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거 본인이 증명하셔야 되겠죠.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이면 진짜 대단한 사람. 박수 쳐드려야 돼요. 와우. 그리고 맛있는 브런치를 드시면서 데이트를 하십니다. 근데 말씀은 진짜 잘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죠. 저도 본받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들이 봐주는 그런 시청 말고 진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재밌게 보시는 그런 구독자가 생기는 그날까지 한번 잘해볼게요. 근데 또 옥수님은 그 마음이 되게 순식간에 확 동하지는 않으셔가지고 호감이 올라갔다 정도지 앞에 분들처럼 영수 완전 괜찮은 남자 이거는 아니신 것 같긴 해요. 또 영자님은 뭐 한 번 보고 영수 완전 파이네 하고 또 파이네는 이제 별로다는 거예요. 영수 좀 별로네 하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막 이 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참 나는 솔로가 그게 재밌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혹은 내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진짜 대본 없는 드라마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나는 솔로를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옛날 같지 않아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녀 사이의 인문학이죠. 이건 예능이 아닙니다. 인문학입니다. 옥수님은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요. 뭐 외모를 떠나서 심지가 단단한 게 느껴지시고 상대방을 되게 뭐 비하하거나 뭐 이런 눈치를 보이게 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물론 아직 감정이 격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안 만나서 그런 거일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 보이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수님은 1대1에서는 굿 리스너기도 하죠. 사람들이 많으면 굿 스피처가 되고 굉장히 진짜 머리로는 인정하는 매력. 제가 목이 아파서 물을 좀 떠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식님은 첫 데이트를 나갑니다. 현숙님과 함께. 근데 두 분의 태도가 사뭇 웃기죠. 굉장히 그냥 직장에서 안 친한 동료끼리 지금 시간 떠서 커피 마시러 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아보는 그런 상황인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쑥쑥하죠. 네, 영식님은 진짜 이 딸 양육에 있어서 엄청난 고민을 하셨고 노력을 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들어보면은 그래서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솔로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영식님의 삶을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진중하시고. 근데 너무 본인에 대해서 그렇죠. 이걸 어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저 상황이 주는 부담감 그리고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에서 오는 부담감 그게 좀 본인을 위축되게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짜장면 한 번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빡 가자 하고 가는데 그리고 되게 분위기의 행간을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현숙님은 영식님에게 전혀 감정이 없죠. 남자로 느끼지 않죠. 이성적인 감정 이건 참 진짜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쉽게 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특별 데이트 두 번째 영식님과 옥수님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두 번씩 나오네요. 네, 대화하는 것들의 주제나 막 이런 것들이 썩 이성 간의 이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약간 아까 현숙님 데이트처럼 되게 분위기는 좋으나 이분들의 만남이 이성 간의 케미가 나오는 그런 만남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일 별로인 장면이 나와요. 영식님이 영호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영호님하고 잘해봐요. 영호님 진짜 좋아요 하는데 이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옥수님에게 대해서 호감이 정말 빵이라면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도 상관없는데 만약 본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숙소에 남으신 분들은 시간을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윷놀이를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참 좋죠.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야, 이 사람 이러네 한 거 알아볼 수가 있죠. 팀을 나누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기를 걸죠. 1등은 손잡고 자기야. 2등은 손잡기, 3등은 자기야 하기. 이렇게 하는데 정희님이 엄청 신나서요. 이런 걸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정희님이 재밌어하는 거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철님의 과의 그 차 타고 오는 시간에서 별로 이성적인 호감이 안 느껴졌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영철님은 차 타서 1대1 대화 가니까 되게 진지한 모드로 빨리빨리 가시더라고요. 그게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머 웨이트를 계속 유지하셨으면 아마 둘 사이에도 호감이 계속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있지 않았을까요? 계속? 저는 근데 저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뭘 걸고 갑자기 게임하고 게임으로 과열되고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제가 있었으면 허허허허 그냥 진짜 얼굴만 웃는 상태로 허허허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든 시츄에이션입니다. 정희님이 굉장히 의욕을 보이시면서 와다다다다다 하십니다. 영숙님도 생각보다 와다다다 하십니다. 과열되고 있네요. 자강두천하죠.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저스트 윷놀이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가 남아있으신 분들의 분위기가 좀 좋게 풀어져요. 이거는 좋죠. 그래서 경수님이 그 분위기에서 영수님과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이셨나 봐요. 영수님 좀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 보여요. 영수님은.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영수님을 봤을 때 다가가기나 친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남아있던 분들 사이에서 여러 호감의 화살들이 이리로 저리로 많이 튀죠.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내는 시간들 중에 남거나 하는 시간을 더 유의미하게 쓰셔야 됩니다. 혹시나 나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네. 여원님도 이제는 좀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셔가지고 본인의 텐션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안 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 혼자 있기 때문이죠. 혼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진짜 영호님 입 풀리셨어요. 막 뭐 그 전까지는 저렇게 적극성이 없으셨는데 막 파파파파 하면서 막 올라가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셔서 정희님의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희님이 영호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더 밀도 있는 리뷰를 하기로 해놓고 제가 너무 시청자 모드로 들어간다. 그죠?
근데 영숙님의 솜씨는 볼 때마다 굉장하십니다. 이 짧은 새에 꼬마 김밥을 팍팍팍팍 말아버리시는데 저게 뭐 김에 밥 넣고 재료 넣고 말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를 많은 양을 해내는 거는 쉽지가 않죠. 저런 좋은 매력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별로가 되고 계십니다. 저한테는요. 그리고 영철 순자님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원들은 뭐 어제 데이트를 했는데 뭐 좀 뭐 딱 그게 모르겠어요. 스무스하게 잘 안 흘러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영철님이 이제 본인의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거는 뭐 이렇게 사시는 남성분들 꽤 있지 않나요? 고정돼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쓰는 시간이나 이런 게 아까워서 저도 사실 거의 제가 살 때는 옷은 나이키, 신발은 나이키, 옷은 아디다스 이렇게 샀었어요. 요새는 섞어가면서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긴 하는데 뭐 들어가서 쇼핑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뭐 20분 안짝 가서 이거 입어보고 맞으면 킵, 이거 마음에 들면 입어보고 맞으면 킵, 그 다음 이거 입어보고 맞으면 킵, 한 3개 정도 한 번에 딱 20분에 딱 사가지고 딱 나오는 그런 쇼핑을 하죠. 예전에 이제 안경 고르러 갔다가 거의 뭐 한 5분 만에 고르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가요. 저도 치약, 칫솔 쓰던 것만 쓰거든요. 얘는 샴푸도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기 전까지는 최대한 다양한 걸 써봐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다 써보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딱 내 모발하고 모질에 맞는 그게 있어요. 저는 뭐지? 지금 잠깐 떨어져서 거기 앞에 마트 가서 급하게 사온 거 쓰는데 케라시스인가? 그 자줏빛인가 보랏빛 큰 통에 있는 그 무슨 리페어가 있는데 그걸 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쇼핑을 따라가서 열심히 뭐 봐주고 해요. 그거는 중요하죠. 그리고 영철님은 이런 본인이 딱 정해져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은 못 받아들이는 그 광수님 표현으로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세죠. 근데 본인이 그런 예민함을 다 드러낼 만큼 지금 이 나는 솔로 지금 28기에서 매력적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대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좀 뭐 아깝다랄까? 그리고 순자님과 상철님의 대화를 나누면서 상철님은 이제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죠. 현숙님의 상황에 대해서 자녀가 셋이 있는 이제 뭐 사실 알맞은 단계라고 보죠. 첫째 날은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진짜 상철님의 이 좋은 점, 장점 분위기를 참 재밌고 유쾌하게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님이 그런 거에서 매력 포인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순자님은 뭐 좀 말괄량이 같고 지난 회차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하고 보다는 남자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상철님이 확실히 좀 맞는
느낌이죠. 성격적이나 이런 거나. 그것도 맞죠. 우리가 여기 나는 솔로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역이 다르면 사실 그게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큰 벽이 되죠. 그래서 좀 지역 특집 이런 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낯솔에서 안 되면 낯솔 4개에서라도 그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성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피디님? 피디님 해주십시오. 웃음이 되게 많으시네요.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철님이 웃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대화가 한게 편하죠. 현숙님과 대화할 때는 그게 뭐 재밌고 들떠있긴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과했어요. 들떠있기만 하면은 이게 가라앉을 때 떠올라 있는 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훅훅 가버릴 것 같은데 상철님은 그런 게 없죠.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런 매력을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저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영철님처럼 저는 제 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빡센 사람이라 가지고 그게 좀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진짜 데이트하고 들어와서 또 뭐 게임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하고 데이트하고 또 밤에 술 또 먹고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한 3일차쯤 되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날 선택하든 말든 그냥 좀 누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차에 남자분들 누워 계실 때 뭐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막 엄청난 뭐 여기서 상철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추앙해주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도 없는데 힘도 안 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쟁취해낼 수도 없을 것 같고 한데 굳이 내가 그렇게나 빡세게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는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만들어 왔으면. 그리고 영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송이나님은 또 절레절레합니다. 참 어떤 매력일까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도 계속 시비 걸고 싶네요. 영수님, 당신은 왜 매력적입니까? 데프콘님이 이제 송이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뭐 3일차까지는 저는 4일차까지도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5일차에 그러면 좀 그런데 4일차까지는 내가 뭐 이제 4일 만났어요. 그 사람 뭐 1대1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함께 단둘이만 있을 시간은 1시간도 안 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 뭐 서로의 마음이 맞다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일이 지금까지 나는 솔로 방송을 보면 그런 경우보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뭐 너무 급하게 여기서의 선택 한 번이 모든 걸 다 걸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해를 했죠. 이분들이 결혼할 때도 뭐 짧게 만나고 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그냥 급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속도였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제일 별로인 저는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순이 데이트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 영철님의 과한 모습은 항상 볼 때마다 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순위 데이트를 하는데 또 남자분들이 선택하죠. 남자분들이 서 있고 여자분들이 가서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남자가 선택을 안 하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자분들이 선택을 하십니다. 왜 남자가 선택을 안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재미 위주의 편집, 자극 위주의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들죠. 이순위 데이트. 이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이순위 데이트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미가 뚝 떨어져요. 이순위 데이트. 그래서 여기 출연자분들이 각자의 이순위를 다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누군가는 씁쓸함을, 누군가는 안도감을, 누군가는 아쉬움을 그걸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순위 데이트에서는 짜장면 먹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정숙님이 진짜 쥐어짜내서 이순위를 경수님한테 가셔가지고 좀 아쉽네요. 또 의미 없는 데이트가 돼버리니까. 서로 잘 맞고 잘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이순위 데이트의 제일 중요 포인트, 순자님과 영철님은 서로에게 이제 호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데이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철님은 또 제가 과하다고 느끼는 그런 웃음을 쏘고 계시네요.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멘트가 더 웃기죠. 두 분은 계속해서 둘이 데이트만 했는데 너도 좋아, 너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 좀 웃기죠. 그리고 영철님은 1대1 대화에서 너무 진지해지세요. 재미가 아예 사라져요. 진짜 완전. 그리고 진짜 대단하게도 이순위 선택인데도 영수님은 선택을 받으십니다. 굉장하죠.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영수님의 매력. 뭘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이순위 데이트에서 짜장면 먹는 거는 사실 큰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영수님은 이순위 데이트에서도 3대1의 데이트를 합니다. 3영수가 돼버렸죠. 근데 이게 뭐 본인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그 정숙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초사이어인이 되어 가십니다. 온몸에 불길이 화르륵 나시기 시작하죠.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저녁에 됐을 때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분노가 올라오니까. 이거 우리 영식님은 이 짜장을 드십니다. 이게 짜장 한 번 괜찮아요. 저도 만약에 나가서 짜장 첫 데이트에서 짜장 먹는다. 전 진짜 아무렇지 않을 100% 아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런 데미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선택 못 받았네?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근데 두 번째 짜장은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짜장은 진짜 좀, 왜냐하면 첫 번째 짜장은 자신감을 좀 그냥 흐트러뜨릴 뿐이지 자존감을 건드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짜장은 약간 자존감을 좀 많이 깎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짜장은 되게 힘들 것이다. 그리고 영식님이 이 짜장을 먹게 되셨네요. 영식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더 많은 행복이 있으시길 바래요. 이순위 데이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이 사이에서 튀는 감정선들을 보는 건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순위 데이트 자체는 싫어하긴 하지만 이걸로 뭐 재미가 나오니까 이걸 자꾸 하게 되는 거겠죠. 예. 이런 기묘한 신경전, 기싸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 재밌죠. 그래도 싫어요. 이순위 데이트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이제 광수님은 이거에 되게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영수님이 이제 영수랑 나 광수 이렇게 뽑았을 때 아니 영수랑 광수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어떻게 같이 좋아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또 정희님이 영호님한테 가셨을 때도 나랑 영호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그거를 왔다 갔다리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영수님에 대해서는 나랑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데 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영호님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멋있는 동생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세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영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좋으신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했잖아요. 광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봤을 때 영수님이 매력적인가? 저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영호님 매력적이냐 하면 제가 첫화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영호님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되게 외적인 매력도 그렇고 이 사람의 뭐 태도나 말하는 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수님은 또 여기서는 영호님은 인정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저만 영수님의 매력을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위안을 얻고 갑니다. 이 마이크 소리를 어디까지 잡아내는지 모르겠네요. 잘 기침이나 물 먹는 소리 이런 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더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어쩔 수 없이 레벨업을 해요. 사람이든 포켓몬이든 한 마리의 포켓몬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낸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이순위 선택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1순위여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왔을까랑 나는 누군가에게도 1순위, 2순위가 아닌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뒤섞이면서 이런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2순위 자꾸 하시는데 제발 이 긴장감 너무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이제 이 상황을 뚫고 나가시면서 영숙님은 점점 여기서부터 화가 시작되는가 봐요. 지겨워 하시면서 내려가시는데 약간 근데 영수님이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매력적이셔서 가신 건데 그리고 제일 빡센 거는 지금 순자님하고 순자하고 영철이죠. 데이트했고 서로 이제 나 호감이 이제 좀 별로야라는 것도 서로에게 서로가 잽을 한 방씩 날렸는데 또 나가야 돼.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진짜. 근데 이제 운명 들이대죠. 여기서 영철님을 제가 좀
지금 출연자분들 중에 사실 좀 제일 많이 꼬집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도 영철님이 본인을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은 평범하지 않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한없이 평범하세요. 한없이 정말이지 너무나 특별해 보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요. 전 그렇게 느껴요. 특별해 보이려고 하시는데 그게 뭐 엄청 특별하지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지 않아요. 그냥 오디너리한 거에서 조금 바깥쪽 부분에 걸쳐 있을 뿐이지.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강한 생각들을 이 평범하다는 틀에서 좀 바깥에 두고 싶으신가 봐요. 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 정도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쳐나요. 세비렸습니다, 진짜. 그리고 정희님 제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설명을 사방팔방이다 다 나와를 보십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근데 여기서는 요만큼이었고 여기는 요만큼이었고 근데 윷놀이를 하고 나서 이건 이렇게 됐고 여기 요만큼 됐어. 이거를 진짜 온 사방에 다 빵빵빵빵빵빵 퍼뜨리고 계십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구설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인가? 수다는 똥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제가 싫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표현하는데 커뮤니티는 no. 제발 여성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또 반대로 남성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에게 대해서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사람 만나러 왔는데 왜 동성들하고 지금 그 대상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그 대상이랑 이야기를 하던가 해야지. 물론 쉬는 타임은 이해를 해요. 쉬는 타임에 이제 해야 되는데 더 나은 데이트를 위해서 쉬는 타임에 혼자 푹 쉬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가 돌고 마음이 들뜬 상태로 데이트를 나가가지고 내가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이 시켜서 조금 성급한 선택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죠. 그리고 정숙님은 이제 본인의 특기 분위기 조지기를 시작합니다. 3대1 기분 나빠졌어. 호감 바닥. 근데 나중에 영수님이 오면 또 호호호호호 하시죠. 분위기 조지기. 참 여기서 또 영수가 한 말을 조금 오해해서 듣죠.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감정을 실어서 들어요. 물론 그게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영숙님도 진짜 별로다. 이거를 계속 계속 곱씹게 돼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그런 상황이구나. 간단한 설명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봐요. 이러니까 이제 성토대회 시작돼요. 모여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제 나의 선택이 이랬어 저랬어 내가 왜 이순이를 선택했냐면 이러다가 근데 영수 성토대회가 시작되죠. 이게 뭐예요? 영수가 좀 영수한테 가서 영수 마음을 물어봐. 그거 안 하고 자기들끼리 씹고 뜯고 뒤에서 돌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다가 그래 그렇지 영수는 그게 참 나빠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그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아, 3대1 데이트를 2번. 와, 3대1 데이트 2번도 힘들 텐데 영수님에게도 힘듦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데 물론 영수님의 태도에서 별로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나게 돼요. 오화도 오늘 제가 목 상태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편 방송을 빨리 따라잡으면 좋겠네요. 제가 직장에 바쁜 일이 좀 끝나고 물론 연말까지 좀 바쁘긴 한데
이제 조금씩 더 방송을 진지한 태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채팅 보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보려고 적었거든요. 요걸 참고해서 제 방송이 좀 더 재밌고 그래도 누군가라도 들어줄 만한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내일하고 주말은 제가 방송을 못합니다. 일요일에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고향을 다녀와야 돼가지고 좀 바빠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언젠가 들어올 누군가를 위해 저는 끝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듣지 않을 때까지, 아무도 안 듣는다면 누군가라도 들을 때까지 이 방송은 끊임없이 달려갈 겁니다.